이제 순열 조합 문제 좀 연습 좀 해봤는데 이제 맞은 것들도 뭐 꽤 있는데 그 선생님 풀이 과정을 쭉 이제 좀 봤더니 어떤 문제는 노가다 뛰듯이 풀이가 막 한 바닥 가득 적혀 있어 보면 뒤로 갈수록 물론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풀어내야 돼. 시간은 있는데 뭐 맞추는 게 낫지 당연히. 근데 이왕이면 이제 좀 시간을 줄이면 다른 문제를 충분히 더 고민하고 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니까 일단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좀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이제 좀 더 지름길로 배운 거를 잘 이용해서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 그 몇 번에서 문제가 지금 들렸지? 서로 다른 세 수를 택하여 그 수가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구하라. 그럼 1부터 20까지 서로 다른 세 수를 택해서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무작위로 1, 2, 1, 5 이런 식으로 찾을 수는 없어 맞지? 이 보면 가지수가 뭐 두 자리 숫자부터 세 자리 숫자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럼 이 문제 풀다가 시간 다 가봤지? 우리가 어떤 합쳐서 누구의 배수가 된다 이런 말이 있을 때는 뭐를 이용해서 푸는지 머릿속에 한번 담아둬야 돼. 다음에 기억해야 돼. 나머지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나머지를 이용해서 풀게 되는 거야. 왜냐면 3의 배수라는 거는 배수 표현법에 의해서 3의 배수냐 아니냐로 어떤 수를 구분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4 나왔어. 4의 배수야 아니야. 아니야 왜?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수거든. 7 어때? 아니야. 근데 아니면 무슨 수인데? 나머지가 1인수야. 8은 어때? 4의 배수는 아니야. 근데 어떤 수야? 나머지가 2인수야. 그러니까 우리는 3의 배수도 중요하지만 3의 배수가 아닌 수들의 특징은 나머지가 1 아니면 2라는 거지. 나머지가 3인수는 그거는 나머지가 0인수야. 나눠 떨어지는 수니까. 즉 3의 배수로 표현하면 나올 수 있는 수의 특징은 딱 세 가지 수로 분류돼. 3의 배수냐? 나머지가 1인수냐? 나머지가 2인수냐? 세 가지의 분류만 돼. 2의 배수로 분류하면 어때? 짝수냐? 홀수냐? 그럼 4의 배수로 분류하면 수는 몇 가지가 나와? 4의 배수냐? 나머지가 1인수냐? 2인수냐? 3인수냐? 네 가지로 분류가 돼. 맞죠? 그래서 이게 나머지의 분류를 앞으로 요거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 그럼 그게 뭐냐면 그룹핑이 되는 거야. 왜냐? 아까 전에 4랑 7의 공통점이 뭐야? 나머지가 1인수라는 거지. 그래서 이 수들을 그룹핑을 해야 돼. 먼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종의 분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왜? 같은 그룹에 있는 수 중에서 한 개를 사용할지 두 개를 사용할지 세 개를 사용할지 그거를 뽑는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찾아내는 게 노가다를 안 하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그룹핑을 해보자. 3의 배수부터 하면 3, 그 다음 6, 9, 12, 15, 18 이렇게 해서 몇 개의 수가 있어? 6개의 수가 있어. 맞지? 그 다음 나머지가 1인수 해보자. 1, 그 다음에 4 30 증가시키니까 7,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14 맞나? 30 증가하는데 왜 이래 가야지. 맞지?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19 한, 둘, 셋, 7개 나온다. 맞지? 그 다음 나머지가 2인수는 2, 5, 8, 11,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17, 20에서 이것도 7개 나오네. 자, 이렇게 그룹핑을 했어. 그럼 우리는 어떤 수를 택해서 합쳐서 3의 배수를 만든다라고 했잖아. 그럼 3개가 택해지는 수가 다 3의 배수면 어때?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경우의 수를 뽑아낼 수 있는 거야. 얘는 다 3의 배수인 수니까 요 중에서는 아무거나 3개를 택하면 그 경우가 다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합쳤을 때.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경우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6, 5, 4 나누기 3이 1이니까 5, 4, 20 이렇게 나오나? 맞나? 6, 5, 4 맞지? 6은 약분돼 사라졌으니까. 그 다음 요거 나머지가 얼마인 수였지? 나머지가 1인수에서 3개를 뽑아도 되지 않아?
왜냐면 뽑았는데 나머지가 1이야. 얘도 뽑았는데 나머지가 1이야. 얘도 뽑았는데 나머지가 1이야. 세 개를 더해버리잖아. 그럼 나머지가 1, 1이니까 더하면 어떻게 돼? 3이 돼서 3의 배수로 변해버리네. 맞지? 3으로 나누는데 나머지 1인 수를 3개 합치니까 나머지들이 합쳐져서 제로가 돼서 3의 배수가 되는 거지. 아, 그럼 여기서 3개를 뽑는 것도 가능하겠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계산하면은 765 나누기 3이 1이니까 6이 약분시켜주고 35까지가 되겠지. 나머지가 2인수야. 얘도 어때? 2 나오면 합치면 6이니까. 여기서도 뭐 3개 뽑으면 되겠네. 위에 거랑 똑같으니까 35까지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친구들이 놓칠 수 있어. 각각에서 뽑는 것만 있을까? 섞어서 뽑는 것도 있을까? 섞어서 뽑는 것도 있지. 맞지? 어떻게 뽑으면 될까? 여기서 한 개 뽑고 여기서 한 개 뽑고 여기서 한 개 뽑으면 어떻게 돼? 나머지 1, 제로, 나머지는 1, 나머지 2 합치면 3이지. 근데 여기서 2개 뽑고 여기서 한 개 뽑으면 안 되지. 여기서 2개 뽑고 여기서 한 개 뽑아도 5니까 안 되지. 딱 하나 있네. 각각 한 개씩 뽑는 거네. 그래서 6C 1 곱하기 7C 1 곱하기 7C 1 됐어요? 6 곱하기 49니까 6, 9, 54 6, 4, 24 294개 나오겠네요. 따라서 싹 다 더하니까 얼마니? 35, 35, 70, 90, 90을 더했으니까 380, 4개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나머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기억을 담아두고 고3 때까지 이제 잊어먹으면 안 돼. 이런 경우 나오면 내 경험치에 쌓였기 때문에 다 비슷한 문제가 나와도 이제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야. 나머지 관련된 문제를 합쳐서 만드는 거. 혹시 3의 배수가 아니라 또 다른 4의 배수. 4의 배수는 특징이 끝자리 두 자리가 4의 배수일 때라고 했지. 그래서 그 문제 풀 때 한번 했었습니다. 9의 배수도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일 때 9의 배수입니다. 예를 들어 18, 1 더하기 8은 9지. 그 다음 270, 270 더하면 9지. 9의 배수인 거야.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면 9의 배수야. 그러니까 배수에 대한 특징을 좀 이제 나올 때마다 계속 머릿속에 좀 넣어놔야 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 정리했고요. 또 넘어갑시다. 몇 번? 그리고 맞았는데 궁금한 거 질문해야 돼. 그리고 풀이 과정이 많이 복잡했다. 질문해야 돼. 이거는 공식 그대로니까 맞지? NCR에다 알파팩 곱하면 순열되는 거 맞지? NP0는 1이고 NCN도 1이니까 이것도 맞지? 얘는 NP는 N팩토리얼이고 NCN은 1인데 이건 엉터리지? 얘는 여기서 이걸 뺀 여사건이랑 같은 거니까 맞지? 뭐랑 우리가 NCR은 뭐라 배웠어? NC 여사건 N-R이랑 같다 안 같다? 같다 배웠지? 그럼 여기서 이거를 빼버리면 이름 사라지니까 N-R 택하는 거나 이걸 택하는 거나 같다 안 같아? 지금 여사건을 택하는 건데 원래 공식에서는 N과 R로 놔줬지만 여기는 N 플러스 1과 R 플러스 1로 숫자를 바꾼 다음에 변형시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요거를 뺀 거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어차피 남은 거 선택하는 경우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여사건의 경우를 뽑는 거랑 같다라고 해서 이 식을 익혔잖아. 맞지? 그걸 어떻게 해서 줬니 시험에서? 1씩 올려서 배정시켜서 주는 거야. 근데 본질은 뭐지? 앞에 수가 똑같은데 뒤에가 바뀌었는데 같을 수 있는 건 오로지 뭐지? 여기서 요거를 뺐을 때 남은 개수가 얘가 될 때 성립하는 거지. 예를 들어 9개에서 2개를 뽑는 거나 9개에서 7개를 선택하는 건 같다고 했잖아.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지. 물론 네가 이걸 숫자로 넣어봤어야 돼. n에다 예를 들어 뭐 10을 넣고 r에다가 뭐 4를 한번 넣어봐.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11C5가 되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니? 11C 빼면 6이 되지. 만약에 의심이 가면 숫자를 바꿔서 하나 더 넣어봐. 그럼 혹시 이것을 이렇게 이해 못했다고 하더라도 n과 r을 넣어봤더니 내가 아는 그 공식 그대로의 수가 나왔나? 그러면 이것이 이거는 수를 넣어보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맞겠네. 원래는 이거를 팩토리얼로 고쳐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지. 간단하게 약식으로 하는 방법은 수를 몇 개 넣어서 맞으면 그거는 계속 성립하는 거야. 이해됐니? 얘도 변형식이지. 이것도 뭐라 했니 방금 전에? 모르면 수를 샘플로 한 개만 넣으면 안 돼. 우연히 맞는 게 나왔을 수도 있잖아.
숫자 좀 한 3 같은 거 작은 거 넣어보면 숫자를 한 5 같은 거 큰 것도 넣어보고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야. 뭐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자. 이 수를 n에다 얼마를 넣어볼까? 4를 넣어보고 r에다 3을 넣었다 가정해볼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4 곱하기 3p2가 되는 거지. 오른쪽은 4 n에 4를 넣었으니까 p r에다가 3을 넣었으면 2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4 곱하기 3이고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딱 봐도 샘플 하나 넣어봤는데 맞아 맞아 아니란 걸 알 수 있지. 원래는 얘를 즉 팩토리얼의 정의 이 모양으로 고쳐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다. 근데 시험 때마다 그거를 다 통분해서 팩토리얼 통분해서 증명하기 오래 걸리지. 약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해버린 거야 이럴 때는. 문제를 풀면서 이제 약간의 센스?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좀 더 약간 편법적으로 빨리 푸는 방법도 기억해야 돼. 학교에서 내신은 어쩔 수 없어. 내신은. 이건 어떻니? 이거는 배웠던 그대로 아니니? 두 개를 합쳐서 큰 거 선택. 반대로 얘를 분리시킬 때 어떻게 분리시켰더라? 하나 n을 줄여주고 맞지? 한 번은 큰 거 선택. 한 번은 하나 줄여서 이렇게 두 개로 분리시킬 수 있었지. 파스칼의 삼각형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맞지? 이것도 만약 그게 기억이 안 나서 하면 또 숫자 넣어서 또 열심히 이거 계산해봐야지. n에 예를 들어 뭐 5 넣고 r에 2 넣고 해서 이거 다 계산해보면 되는 거지. 모르면 샘플 넣고 계산해봐. 5C 2, 5C 3, 그러면 6C 3 같은지 계산해보니까 맞네. 하나만 하면 의심이 드니까 n에다 예를 들어 뭐 6 넣고 r에다 4 넣고 한 번 더 해보고 뭐야 계속 넣을 때마다 다 맞아? 웬만하면 다 맞으면 계속 맞는 거야. 요거는 하나 또 좀 기억을 해놔야 되겠는데 이거는 그 개념원리에서 이론 설명할 때 안 나왔던 거야. 이거는 안 나왔는데 요거 시험에 잘 나와 나중에. 그래서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공식처럼. 어떤 공식이냐면 이런 거야. K, NCK 이런 공식이야. 즉 NCR에서 R 자리를 임시로 K로 바꿔서 살게. 새로운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 K 곱하기 NCK라는 그를 계산했을 때 얘랑 같아지는 애가 누구냐면 일단 이 N을 앞으로 뽑아줘. 그리고 즉 이 자리와 K 자리를 1씩 줄여. 그러면 N 빼기 1C K 빼기 1이 되는 거야. 지금 거기서 K가 누구로 바뀌어 있는 거야? 이거는 R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증명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문제들도 나와. 그거는 이제 네가 증명을 하면 되지. 우리가 뭘로 배웠냐? 이걸 한번 증명을 해야 되니까 하도록 할게요. K 곱하기 NCK의 정의는 뭐지? N팩 나누기 N 빼기 R팩, N 빼기 K팩이야 지금은. 거기다가 K팩을 나눠주는 거지. 이게 이거를 왼쪽 이게 좌변이야 좌변. 좌변 맞지? 자 우변을 갈게. 우변은 일단 N 곱하기 자 N 역할을 N 빼기 1 하고 있지? 그럼 N팩 역할에 N 빼기 1팩을 적어주는 거고 그 다음 N 빼기 R팩인데 빼기 1 빼기 1 똑같으니까 N 빼기 K팩은 똑같겠지? 그 다음에 R팩 적는 자리인데 K 빼기 1팩을 적어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거랑 같은 거를 보여주는 건데 보면 여기서 지금 이제 N 빼기 1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K팩인데 K 빼기 1팩이잖아. 우리는 이게 같은지를 보여주니까 통분을 해야 되겠지 일단. 그럼 어떻게 분모 분자에다 K 빼기 1팩의 앞에 한 자리를 증가시킨 K를 만들어주자고 곱해서 그 위에도 K가 생기겠지. 그러고 나면 이제 분모가 같아져 안 같아져? N 빼기 K팩 곱하기 K팩이 되고 그 다음 분자에는 얘는 K가 있잖아. N이잖아. 근데 보니까 N 빼기 1팩이네. 이거랑 합치하고 K를 앞으로 빼버리면 되겠네. K 곱하기 N 빼기 1팩은 N팩으로 바뀌겠지. 자 이렇게 했더니 얘랑 얘는 어떻니? 같아진 걸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이렇게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가끔씩 공식상에서 등장을 하는 거니까 아예 외워줘 버리자고. 어떤 모양일 때? 즉 NCR 앞에 R이 곱해져 있는 모양일 때 변형이 돼. 어떻게 변형된다고? N을 앞으로 곱하기로 빼주는 대신에 N과 R을 하나 줄여주는 거야. N 빼기 1C R 빼기 1로 이거는 같다. 그리고 하나 메모해두고 외우세요. 반드시. 그래야 좀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그런 팩터를 증명 안 한다면 아까 전에처럼 어떻게 하라고? 수 넣어보라고 샘플로. 예를 들어 N이 어떻게 쓰든지 시험 문제는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뻥이 있으면 안 돼.
안 되면 n과 a를 샘플로, 왜냐면 이 공식이 성립한다는 거는 이미 n과 r에 대해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n에 예를 들어 데이터를 넣고 자기가 직접 테스트를 하는 거야. n에 예를 들어 좀 너무 큰 수 넣으면 귀찮으니까 4 넣고 r에 2 정도 넣고 테스트 해보라는 거지. 그럼 r은 2니까 2 곱하기 4c2랑 그 다음에 같은지를 보자고, 이거를 이제 물음표 딱 해놓고 보자는 거지. n 곱하기 4 곱하기 하나 뺐으니까 3c, r도 하나 뺐으니까 1 되는 거지. 그럼 얘는 4, 3 나누기 2, 1이니까 6이 10이잖아. 얘도 4, 3, 10이잖아. 맞네? 하나 해서 뭐가 안 되면 또 하나 더 올려서 5랑 R을 3을 넣고 한 번 더 테스트 해봐. 그 테스트를 2번을 해봤는데 맞으면 웬만하면 맞는 거야. 근데 그걸 모든 N과 R에 대하여 증명하는 건 아까 전에 처럼 실제 팩토리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 단지 시험에 임시방편으로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려면 이런 식으로 넣어서 체크해 보면 돼. 사실 하나만 해도 웬만하면 맞게 돼. 특별히 뭐 이상한 경우 아니라면. 그래서 이런 것도 봐. 전부 다 하나씩 다 체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근데 이미 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용하고 또 이거를 증명을 다 하지 않고 숫자를 살짝 넣어서 체크해 봄으로써 문제를 좀 빨리 풀고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 시험 볼 때 어떤 그런 요령도 좀 터득해야 돼. 또 13번. 13번. 다섯 명의 모범 학생을 선발한대. 5명 뽑으면 돼. 16개 시도해서 뽑는데, 그럼 16시 오네? 이것만 보면 그래. 근데 이제 이걸 보니까 7개 대도시 단위에서 2명까지만 선발한다. 대도시에서는 최대 2명까지 선발할 수 있나 봐. 그럼 2명까지만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뭐하지 않니? 그럼 대도시에서는 뭐 한다는 소리야? 7개의 대도시를 통틀어서 선발 학생 5명 중에 몇 명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그럼 경우가 몇 가지야? 여기서 우리가 안 돌아간다 지금. 예를 들어 여기 상품이 5개가 있어. 맞지? A 학생한테 야, 얘가 공부를 제일 잘해. 1등이야, 1등. 반에서 1등이야. 제일 잘해. 야, 이 상품 중에 너 최대 2개까지 가져가. 이랬어. 이 친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방법이야? 그게 아니야. 상품이 5개 있는 게 아니라. 맞지? 그럼 선생님 예를 잘못한. 어쨌든 상품이 5개 있는데 그 친구가 이 5개의 상품 중에서 상품을 2가지를 가져간다 하면 옷이야. 2가지를 가져간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야, 그거는. 맞지? 근데 선생님이 지금 물은 거는 2명까지만 선발한다. 이 말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 친구한테 야, 이 상품이 5개 있는데 이제 반에 다른 애들도 이제 성적 순서대로 이제 한 개씩 주려고 해. 근데 1등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야. 너 특별히 원하는 거 있으면 가져가. 최대 2개까지 너 가져갈 수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이 친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상황이야? 3가지야. 상품을 2개 가져가는 의미가 아니야. 이 친구가 욕심이 많아서 내가 2개 가져가 버려. 뒤에는 뭐 못 가져가도 관계없다는 거지. 착해. 하나만 가져가는 애도 있고 더 착해. 그냥 다른 친구들한테 양보할게요. 저는 됐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대도시가 뽑을 수 있는 인원수는 상황이 몇 가지라고? 3가지인 거야. 근데 이 문제 상황을 이해 못하면 문제를 못 풀게 돼. 맞지? 그래서 상황은 케이스 1이 즉 7개 도시에서 0명을 데려가는 거, 뽑는 거야. 그 다음 케이스 2, 케이스 3 1명을 뽑는 거야. 얘는 2명을 뽑는 거야. 그럼 저절로 남은 몇 개의 도시? 9개 도시에서 5명을 뽑는 거고 4명을 뽑는 거고 3명을 뽑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상황이 3가지로 분리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경우 승부제 할 때는 항상 그랬니? 경우를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하면 문제의 상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틀리게 돼, 무조건. 그럼 이 상황만 제대로 체크되잖아. 그 다음부터는 그냥 우리가 풀었던 곱사건으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를 예를 들어 이거지. 이거 안 뽑았잖아. 그럼 그냥 9개 도시에서 뭐 5명 뽑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9개 도시에서.
16명 중 모범 학생 5명이 선발되는 경우인데 7개의 대도시에서는 안 뽑았으니까 결국 9개의 도시에서 모범 학생 5명을 뽑은 거잖아. 실제로는 16명, 16개의 시도라고 했지만 맞지? 그 다음 얘는 7개의 도시에서 어느 도시인지 모르지만 한 명을 뽑았겠지. 그리고 남은 9개의 도시. 대도시에서 뽑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 4명을 뽑겠지 뭐. 그 다음에 여기 2명을 뽑았겠지. 여기서 3명을 뽑았겠지. 그래서 총 5명을 선발하는 경우의 수는 즉 대도시에서 최대 2명까지 뽑는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이 경우에 합사건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숫자가 크니까 계산은 천천히 해보세요. 상황 이해됐어요? 또 16번. 같은 종류, 이건 같은 종류야. 이거는 구별하지 않겠지. 이건 나열하면 되는 거는 무조건 흰 바둑돌 5개하고 검은 바둑돌이 4개가 있는데 9개의 바둑돌을 나열한다. 검은 바둑돌 4개 중에서 2개는 이웃하고 나머지 2개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고 이웃하지. 우리가 이웃한다. 묶었어. 이웃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지? 끼워 넣기 했어. 그럼 누구를 먼저 배열해야 되지? 흰 바둑돌을 먼저 배열하는 거지. 근데 사람일 때는 5명의 사람이 다르지. 그럼 남자 5명 너네 줄 서. 오펙토리얼. 이런 다음에 그 공간이 6개가 생겨. 제일 앞뒤까지. 여자 3명을 배열하면 순수도 중요하니까 6P3 이렇게 곱했단 말이야. 기억하죠? 그럼 그거를 베이스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흰 바둑돌을 5개를 배열을 해야 될 거야. 이거 몇 가지 경우야? 같은 종류라고 했어. 그냥 한 가지 경우야. 맞지? 그래서 1 곱하기로 시작하는 거야. 즉 검은 바둑돌을 규칙에 의해서 배열하면 되는 거야. 근데 검은 바둑돌을 그룹으로 묶어야 되는데 근데 검은 바둑돌도 같은 종류 아니니? 그러면 구별할 수 필요 없지. 그냥 이렇게 2개 묶어서 놓고 여기 1개 있고 1개 있고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야. 3가지 그룹이 있는 거야. 얘를 여기다 이제 배열하면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제일 앞에 오면 까망까망 하양으로 시작하는 거야. 여기에 오면 하양 까망까망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럼 줄이 다 달라 안 달라? 그럼 중요한 건 얘가 포인트네. 얘를 먼저 배치시켜야 되겠지. 어떻게 배치할까?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6 곱하기 되는 거지. 그 다음 얘가 만약에 어디 한 군데 왔다고 가정을 하자. 그 다음 얘들은 어떻게 하면 되니? 아무 데나 5군데, 2군데를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이웃하지 않게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순서가 필요 없으니까 뭘로 넣는 거야? 조합으로 넣는 거지. 자리만 선택하면 되니까. 그래서 5C가 되는 거지. 그래서 5, 4 나누기 1, 10 곱하기 6이니까 답은 60까지가 되겠네요. 이해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생각하기 분명히 요거는 이웃하기와 끼워 넣기 방법을 2개를 믹스시켜서 출제한 문제야. 대신에 이제 같은 종류라고 했기 때문에 흰바둑돌이 순서가 사라져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도 흰바둑돌의 순서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합으로 선택만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포인트는 요 놈이 어디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자리가 달라지는 거는 모든 경우가 달라지니까 이 들어가는 가지수만큼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야. 이 줄들의 모양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구분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문제는 내가 배운 것들을 계속 믹스시켜서 출제를 해. 그거를 정리를 잘해야 돼. 헷갈리지 않도록. 이해됐니? 그 다음 또 22번. 이것도 이제 계속 뭐 자주 나오는 사실은 패턴인데 네가 이거를 놓치게 지금 3개의 조로 나누잖아. 부모가 같은 조에 속한다라는 경우가 있지. 이것도 뭐부터 출발해야 돼. 부모가 같은 조에 속한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같은 조에 있다. 그럼 부모가 있는 조는 최소 몇 명, 최대 몇 명일까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으로 부모가 있는데 이런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이 이렇게 있는 그룹이 있는데 요게 케이스로 나눴을 때 케이스 1 어떻게 되는 거야? 부모만 있는 경우 2명 되는 거지. 그러면 남은 애들은 5명이잖아. 맞지?
같은 조에 속하는 경우. 세 개의 조로 나눴다. 한 명도 없으면 안 되겠지. 그럼 이제 어떻게 돼, D는? 둘, 셋, 셋, 둘, 또는 두 명, 두 명, 세 명이니 끝났네. 이렇게 두 명 했으니까 맞지? 한 명은 할 필요 없지. 여기서 인원수를 지정해 줬으니까. 만약 인원수를 지정 안 해주고 그냥 세 개 조로 했으면 더 복잡해지지. 왜냐면 부모는 묶었는데 최소 두 명이니까 그 다음에 한 명, 네 명도 나오게 돼. 여기서 지금 수를 지정해 줬으니까 수가 좀 더 많이 경우가 나눠지진 않아. 말 한마디가 바뀌면 이제 달라지니까. 그럼 여기서만 케이스 1에서만 이제 두 가지 경우로 확장이 되는 거지. 그 다음 케이스 2에서는 부모에다가 여기 누군가가 A라는 애가 A는 누군지 몰라. 5명 중에 한 명이야. 맞지? 이 A를 선택하는 것만 해도 뭐가 된 경우가 생기는 거야. 5명 중 한 명. 그럼 얘가 셋이니까 볼 것도 없이 얘는 뭐가 되니? 둘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서 이 2, 3으로 확정시켰으니까 여기서 이제 4명인 그룹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겠네. 자, 그럼 이제 하자. 부모 2명은 이미 그냥 부모는 엄마 아빠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픽스 된 거잖아 이미. 그럼 이거는 경우에 넣을 필요가 없겠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야? 그냥 2명, 3명짜리 분할을 하면 되는 거네. 분할. 지금 이 그룹이 뭐 줄 섰다 이런 말 없잖아. 그럼 조로 나눴지. 그럼 분할을 한 거야. 두 개를 따로 계산할 필요 없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5C3 곱하기 2C 하면 이거 경우의 수가 나와 안 나와? 나온 거야. 맞지? 이 두 가지가 다 나온 거야. 순서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10 되는 거지. 지금 분할한 거야. 막 줄을 섰다 이런 게 아니잖아.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거에서 경우가 또 좀 더 많아지겠지. 왜? 첫째 뭐야? 부모랑 함께 할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돼. 야, 5명 중에 엄마 아빠랑 같이 갈래? 5C1 한 명 선택했어. 그 다음 4명을 가지고 2, 2로 분할하잖아. 그럼 같은 인원수의 분할이잖아. 그러면 4C2 곱하기 2C2 곱하기 200분의 1 이렇게 처리하지. 2명, 2명 같은 그룹이니까. 맞지? 같은 인원수의 분할. 그래서 계산하면 5가 될 거고 4, 3 나누기 2니까 6이 될 거고 그 다음 얘는 1이고 얘는 2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15가지가 되겠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25가지가 나오겠네요.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경우가 어떻게 나눠지는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되고 나면 이제 그는 분할과 분할에 대한 문제야. 분배는 들어가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는. 계속 연습해. 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져. 이번엔 처음 문제 받았을 건데 다음엔 좀 더 쉬워질 거야. 또 뒤에 이제 맞춘 것들을 보니까 풀이 과정이 너무 복잡해. 예를 들어 마지막 페이지가 어디니? 여기도 보면 그 다음에 네가 물음표 한 거 21분도 있었어, 맞지? 응? 21분도 있었어. 이 함수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 설명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1대1이다, 그냥 함수다, 상수함수다 뭐 이러면 네가 잘 풀어. 근데 그 말을 이렇게 줬더니 이게 무슨 말인지를 지금 물음표 놨어. 맞지? 이 말을 해석해 볼게. X의 정의역을 두 개를 선택했는데 정의역이 다른데 결과값은 같게 나와야 돼. 즉 1이 6한테 갔으면 2도 6한테 가는 거야. 2가 6한테 가는데 4도 6한테 가는 거야.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상수함수야. 그러니까 전부 다 1한테 가거나 전부 다 2한테 가거나 그래서 6까지 있으니까 공략의 개수만큼 나오니까 이거는 6가지야. 이해됐어요? 두 번째는 얘가 X가 X가 다르면 fx가 fx가 다르다. 이게 뭐지? 정의역이 다르면 공역 치역이 다르다. 그럼 치역이 같으면 정의역은 같다는 뜻이야. 이거를 대우로 고치면. 근데 이 개수가 다르잖아. 1대1 함수야. 1대1 대응은 될 수 없고 개수가 다르니까. 그럼 1대1 함수는 어떻겠니? 이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이 4개에다가 줄 세우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로 푸니? 6P4로 풀었지.
맞지? 공역의 개수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1, 2, 3, 4와 순서가 바뀌면 대응되는 애가 다르니까 함수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순열로 푸는 거야. NPR로 푸는 거야. 1대1 함수는. 물론 1대1 대응이면 6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둘 다 6개씩 있으면 원수가. 그래서 얘는 6, 5, 4, 3 곱하면 개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뭐 맞게 나오는 거 아마 그렇겠지. 얘는 이제 뭐냐? 요 표현도 자주 나와. 즉 정역의 크기가 크면 공역의 크기도 크다 이런 뜻이야. 즉 큰 놈은 큰 놈한테 대응한다. 지보다 같은 놈한테 안 돼. 작은 거한테 가도 안 돼. 자기보다 큰 원수는 더 큰 원수한테 가야 되는 거야. 그 앞에서 대응되는 애보다.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증가함수를 표현하는 거야. 그럼 증가함수를 표현할 때 우리는 함수에서 어떻게 잡아내느냐? 얘는 즉 1대1 대응이 1대1 함수가 순열이라면 크기가 있는 함수, 얘가 작다로 해도 돼. 그럼 감소함수가 되는데 작은 수로 배열하는 거야. 얘는 조합이야. 6P4가 되는 거야. 6C4가 되는 거야. 왜 그래 되냐면 예를 들어 A 집합이 1, 2, 3, 4인데 B 집합이 1, 2, 3, 4, 5, 6이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아무거나 4개를 뽑아버려. 그게 6C4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만약에 1, 2, 4, 6을 뽑았잖아. 그러면 이 4개에다가 분명히 크기가 크면 큰 거로 대응된다. 같은 거한테 가지도 않거든. 서로 다른 원수를 가져가. 이 자체가 1대1이라는 뜻이야.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는 높이가 같은 애가 등장하지 않잖아. 맞지? 1대1이라는 뜻이야, 이 자체가. 그런데 이거를 1, 2, 4, 6을 1대1로 대응시키는데 큰 순서에 맞춰서 대응시켜야 되니까 4가 제일 크면 1, 2, 4, 6을 선택했으니까 너는 제일 큰 6을 가져가라. 3은 너는 그 다음 큰 애인 4를 가져가라. 너는 2를 가져가라. 너는 제일 작은 1을 가져가라. 즉 뭐니? 순서는 자동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순서를 마음대로 바꾸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순서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없어져 버리는 거야. 왜냐면 뽑기만 하면 크기 순서대로 갖다 붙여버리는 거야 그냥. 자동 결정이야. 그래서 이렇게 x가 2가 클 때 fx2가 크다 아니면 작다고 해도 돼. 그럼 반대로 거꾸로 배열하면 돼. 2를 제일 큰 거한테 가져가면 되네. 어쨌든 큰 놈이 크다 또는 큰 놈이 작다 이런 크기 순서가 정해지는 규칙이 주어지면 이것은 뭐다? 조합인 거야. 1대1이면서 조합인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것만 단독으로 단답형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 이걸 또 막 섞어서 응용해서 내는 문제들도 있고, 이 문제는 지금 상수함수, 1대1 함수, 그 다음에 크기가 있는 함수의 개수 구하는 어떤 조합으로 구하는 기본형 문제를 이제 글로서 설명해 놓은 거야. 이거는 이제 베이스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 꼭 하고 있어야 돼. 요거를 이용해서 좀 더 복잡한 식을 풀 거야. 그때는 이제 뭐 2는 4로 갈 때 이런 조건을 줘. 한 놈을 고정시켜놔. 그리고 1대1 함수일 때 구하라. 그러고 나서 또 크기를 이제 이게 크기가 성립하도록 구하라. 약간 변화를 줘 문제를. 특정한 걸 고정시켜 놓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섞어서 막 곱사건이나 경우를 나누면서 풀어야 될 때 사용되니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문제. 이해되겠지? 그 다음 또, 이거는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앞에 거는 맞게 풀었고, 이거는 잘 풀었고, 이거는 경우 잘 샜네. 한 개씩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2개 선택하고 1개 선택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맞지?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여기서 2개 선택하냐, 여기서 2개 선택하냐, 여기서 2개 선택하냐 달라지니까 곱하기 3을 해서 경우 안 놓치고 잘 샜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마지막 문제 여긴가? 이 24번 하고 25번이 풀이가 좀 과하게 뭐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풀이가 많이 나와? 이 문제 그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 아닌데 아닐 것 같은데 25번은 이거 개념으로 해서 엘리베이터 내리는 거 한번 했었어 안 했어 그때? 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니까 지금 헤매면서 막 풀었다 맞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6명이 탔고 1층에서 출발해서 2층, 7층까지 6개의 층에 가는 거야. 그럼 6개의 층 중에 내리는 층을 선택해야 되니까 6시 1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6명이 2명씩 3개 층에서 내려야 되는 거야. 그럼 먼저 어느 2명이 내리는지 분할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니? 이까지는 이해되니? 그럼 우리는 6시 2 곱하기 4시 2 곱하기 2시 2 곱하기 2이니까 300분의 1 처리해줘야 되지. 이만큼 한 거는 뭐야? 그룹핑을 만들어 놓은 거야. 즉 세 그룹으로
이렇게 두 명 딱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떡하니? 6개의 층 중에 야 너네들 어느 층에 내릴래? 맞지? 근데 층을 선택하는 방법 몇 개의 층 중에서 6개의 층 중에서 3개의 층을 선택해서 내릴 거야. 그런데 3개의 층을 어느 걸 선택하는데 6시 3이겠지. 그런데 그 층을 선택하고 나서 어떻게 되니? 문제는 얘가 1층에 내릴지 얘가 무슨 4층에 내릴지 얘가 2층에 내릴지 모르잖아. 이 순서가 바뀌는 순열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여기서 뭘 해줘야 돼? 3팩을 곱해서 순서를 부여를 해야 되는 거야. 맞죠? 이거는 내릴 1층을 선택하는 거고 아직까지 이 분할된 세 그룹이 내린 게 아니야. 즉 2층, 5층, 6층에 내릴 거야. 그런데 누가 내릴 거야? 얘가 2층이고 6층, 5층일지 6층, 5층, 6층일지 6층, 2층, 5층일지 모르니까 3팩토리로 처리해 주는 거야. 그럼 사실은 이 계산이 바로 이렇게 한 줄만의 계산이 쭉 나와야 한번 풀어봤던 문제니까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굳이 경우를 나눌 필요도 없는 문제잖아. 근데 계산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길래. 그럼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니? 6, 5 나누기 1이니까 얘는 15고 맞지? 얘는 4, 3 나누기 1이니까 얘는 6이고 22는 2고 얘는 6분의 1이고 맞지? 근데 6, 5, 4 나누기 3이 1이니까 5, 4, 20이네 얘는. 그 다음 얘는 이건 처음 약분시키면 되는 왜 약분 안 시켰어? 그래서 얘는 90이고 얘는 20이니까 답은 1800 나오겠네. 너무 풀이가 복잡해서 내가 선생님이 그렇게 체크를 해본 거고요. 그 다음 24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서로 다른 5개의 사탕을 A, B, C 세 사람에게 적어도 한 개씩 받도록 남김없이 나눠준다. 받은 사탕의 개수가 B, C가 받은 사탕의 개수보다 많거나 같다라고 했어. 그럼 일단은 봐. A, B, C라고 선생님 적어놔 볼게. 사탕을 몇 개씩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근데 A가 받은 사탕의 개수가 B, C가 받은 사탕의 개수보다 많은데 적어도 한 개씩은 받았다 했잖아. 그럼 적어도 한 개씩은 받았으니까 한 개 받았다고 하자. 그럼 A가 만약에 한 개 받으면 문제가 생기지. 왜? A가 한 개만 받았다면 남은 사탕 2개를 B, C가 받았을 텐데 그러면 A가 얘보다 많거나 같아야 되는데 2개 받은 애보다 많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A는 1인 경우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야. 맞지? 그 A는 최소 2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A가 받은 사탕의 개수가 B, C가 받은 사탕의 개수보다 많거나 같아야 돼. A는 한 개만 받으면 절대 B, C가 가진 사탕의 개수를 많을 수가 없어. 왜냐면 5개의 사탕이니까 5개를 다 나눠줘야 되니까 B, C가 누군가 또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한 개 받은 애가 2개 받은 애 이길 수 없잖아. 응?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문제 해석이 이렇게 돼 있는데 5개를 다 남김없이 나눠줬다고 해서 안 했어. 그럼 얘가 이렇게 됐다 가정 한번 해볼게. 그러면 A가 받은 사탕의 개수가 B, C가 각각 받은 사탕의 개수보다 많거나 같아야 됐어. B, C가 각각 받은 사탕의 개수보다. 그럼 불가능이지. 그럼 이렇게 받았다고 볼게. 얘가 얘보다 많거나 같다고 했는데 하나만 이기면 되나? B, C가 받은 사탕의 개수보다 많거나 같다. 이 둘 다 이겨야 되는 거야. 하나만 이기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A가 받을 수 있는 사탕의 개수는 최소 몇 개부터? 2개부터 가능한 거야. 그리고 이제 B, C는 뭐 한 개, 총 5개니까 B, C는 한 개 받고 2개 받아도 되고 2개 받고 한 개 받아도 돼. 3개는 없어. 왜? 5개인데 한 개씩은 받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케이스 1번 케이스가 되고 그게 이제 2개로 나눠지겠지.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받은 개수가 다르니까 정확하게 이 자체가 경우가 총 2가지가 등장하게 되는 거지. A가 2인 경우. 그 다음에 A가 뭐인 경우? 3인 경우도 있잖아. 맞지? 그러면 자동으로 얘는 한 개씩은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총 3가지 경우가 바로 이렇게 이제 경우를 나누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응?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구하면 A가 2개를 받았다. 그럼 A한테 5개 사탕 중에 2개를 주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경우의 수는 1번 경우는 어떻게 되니? 5C2 곱하기 2개를 줬어. 그 다음에 지금 이 경우잖아. 맞지? 이 경우를 각각 생각하지 말고
남은 사탕 3개를 2개로 분할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그리고 그거를 배열하면 되는 거 아니니? 이해되니? 그래서 분할이니까 3C2, 1C1 분할한 다음에 틀린 인원이니까 이대로 분할이 끝난 거지. 근데 거기다가 BC한테 나눠줘서 이 2가지를 한 번에 계산해 버리는 거야. 2팩토리얼로 맞지? 그래서 1번, 2번 2가지가 한 번에 계산되는 거야. 1번하고 2번이. 그래서 경우의 수는 5, 4 나누기 1이니까 10 곱하기 얘는 3이고 얘는 2니까 얘는 60까지가 나오겠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경우만 따로 계산하는 거야. 얘는 그냥 5C3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남은 사탕은 그냥 주면 되는데 남은 사탕을 지금 서로 다른 사탕이라 했거든. 그럼 B가 4번 사탕을 받고 C가 5번 사탕을 받은 거랑 B가 5번 사탕을 받고 C가 다르지? 곱하기 뭐 처리해야 돼? 2로 처리해줘야 되는 거야. 이펙트를 해야 돼. 굳이 한 개 한 개니까 분할까지는 할 필요 없고 조합으로 굳이 안 하고 그냥 바로 곱하기 처리하면 되는 거야. 얘는 5, 4 나누기 2니까 10이잖아. 그래서 얘는 20이 되겠지 총. 그래서 답은 80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 뭐 계산을 뭔가 조합을 막 열심히 해서 하나하나를 다 적어서 너무 복잡하게 간 느낌이었어. 맞죠? 경우를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2번의 어떤 조합 계산만 하면 되는데 조합 계산을 곱하는 게 너무 많이 적혀 있어서 선생님 지금 한번 체크를 해본 거야. 그런 상황을 줄일 줄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실제 문제를 풀 때. 응? 자, 그래서 또 질문할 거 있어요? 혹시 궁금한 거 앞에? 물을 게 더 있거나 풀이가 길다. 다른 건 다 잘 이해했어?